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겁게 신나게 재미나게 과학 공부 한번 해보아요. 저는 박지혜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요 3단원 생물의 다양성에 있는 두 번째 중단원 생물 다양성 보전에서 첫 번째 챕터 위협받는 생물 다양성을 공부할 거예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생물 다양성이 점점점 감소하는 그 원인을 여러분들도 알게 될 겁니다. 기대하세요. 일단 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림 한번 봐줄게요. 네, 예전에는요 흔했던 국산 명태가 오늘날 많이 사라지고 있답니다. 그 사라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보너스, 명태라는 거는요 혹시 동태 알고 있나요? 북어 알고 있나요? 모두 다 같은 종류죠? 살아있는 생물을 명태라고 하고요. 이걸 냉동실에서 얼려놓은 상태는 동태라고 하고요. 잘 펴놓은 건 우리가 북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오늘날 국내산 명태는요 별로 없어요. 국내산 명태가 진짜 맛있지. 하지만 야, 난 국내산이 아니야. 난 러시아산이야. 난 러시아에서 왔다고. 명태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오늘날 지금 현재 국내산 명태가 이렇게 사라지는 이유는요. 그렇죠. 지금 크게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수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수온 상승과 같은 환경 변화 혹은 사람들이 어린 명태들을요 마구마구 막 잡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명태의 개체수가 점점점 적어지다가 결국에는 회복될 수 없을 만큼 그 수가 줄어들다 보니 국내산 명태가 굉장히 희귀품이 됐겠죠? 많이 사라졌겠죠? 그렇다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할 방법은요, 이렇게 생명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을 알으셔야 되겠죠? 네, 해서요, 오늘날 이렇게 국산 명태가 사라진 것과 같이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사라지면서 지구상에 분포하고 있는 생물 다양성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감소 까닭을 알아보기 위해서 교과서에 있는 해보기 활동을 할 건데요. 그릇에다가 과자를 담고요. 그릇에 과자가 몇 개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새로운 과자를 더하는 건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확인해 봤더니 그릇에 과자가 남아 있으면 그릇에 원래 과자가 채워져 있어야 되네. 새로운 과자를 더해 주겠죠. 얘기인즉슨 남아있는 물고기들이 결국에 남아있는 생물들이 번식을 해서 그 생물 수가 다시 늘어나는 것을 뜻하는 걸 의미합니다. 반면에 그릇에 과자가 없으면 더 이상 이제 과자 놀이는 안 해요. 놀이는 끝났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요. 살아있는 생물 수가 없기 때문에 번식으로 그 생물 수를 회복할 길이 없어요. 해서 결국에는 특정 종이 멸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이해하셨나요? 해서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요, 생물 다양성은 왜 감소할까요? 네,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는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남획이요. 남획이 뭘까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서식지 파괴요. 서식지 파괴가 뭘까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외래종이요. 외래종은 과연 뭘까요? 네 번째는요.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겠죠. 해서요.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은요. 남획 첫 번째. 그 다음 서식지가 파괴. 그러한 생물들이 살아가야 되는 장소. 서식지가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래종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감소한다는 얘기고요. 무엇보다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인간 활동에 의하여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어요.
한번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날 지구상에 생물이 이렇게 다양해지는 생물 다양성 해서 많은 종들이 행복하게 옹기종기 모여서 잘 살면 좋은데요. 감소하고 있답니다. 그 수가요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 원인을 파악해 봤을 때 첫 번째 남획. 남획이라는 거는요, 인간들이 그러한 생물들을 마구마구 잡는 거예요. 어린 생물들도 막 잡아요. 어린 생물들은 좀 자라기 기다려야 되고요. 생식 번식을 하는 걸 좀 기다려야 되는데요. 마구마구 막 잡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특정 생물들이 사라지면 결국에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겠죠. 해서 코뿔소 같은 경우도 코뿔소가 갖고 있는 이 뿔 있죠? 뿔을 얻기 위해서 마구마구 잡아들이다 보니 남획을 하다 보니 지금 생물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답니다. 이 외에 남획으로 인해서 그 수가 줄어드는 것은요. 도도새. 도도새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도도새도 남획에 의해서 지금 사라지고 있고요. 큰 바다오리, 나그네 비둘기, 아무르표범 이런 것들이 지금 마구마구 잡아들이는 남획에 의해서 그 생물종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고요. 요거는 번외로 선생님이 살짝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코끼리 같은 경우도요. 코뿔소 갖고 있는 뿔만큼 커다란 상아를 갖고 있죠. 해서요. 사냥꾼, 밀렵꾼들이요. 코끼리를 사냥합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완전히 죽을 만큼 사냥하는 게 아니고요. 총을 쏴서 사냥총으로 코끼리를 다치게 해요. 그러면 코끼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귀소 본능에 의하여 자기의 무리가 본인들의 코끼리들이 많이 모여 있는 코끼리 무덤이 있대요. 그곳으로 간답니다.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죽는데요. 그런데 이 밀렵꾼은요, 일부러 코끼리를 아프게 총을 쐈어요. 그럼 이 코끼리는 몸이 아파요. 본인이 죽을 때가 다 됐구나 하여 코끼리 무덤을 가겠죠. 코끼리 무덤에 가면 뭐가 굉장히 많을까요? 그렇죠. 코끼리가 갖고 있는 기다란 상아들이 많이 있겠죠. 그 상아를 갖기 위해서 밀렵꾼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고 하네요. 해서요, 남획 마구마구 잡아들이는 거, 코뿔소, 도도새, 큰 바다오리, 나그네 비둘기, 아무르표범 이런 것들이 남획에 의해서 그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서식지 파괴입니다. 서식지라는 거는요, 그러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곳, 먹고 잠자고 뛰어놀 곳, 살아가는 터전이 되는 곳이 서식지인데요. 이러한 서식지에 인간들이 본인의 편리를 위하여 길을 내기도 하고요. 집을 짓기도 하고요. 경작지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서식지 안에서 목재, 나무를 얻는 등 결국에 자연들을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이 생물들이 살아야 할 터전, 그 서식지를 잃어버리다 보니 그 생물들은 결국에 살 곳을 잃었습니다. 결국에 생물들은 사라지게 되겠죠. 해서 생물 다양성을 감소하게 하는 가장 심각한 원인이 서식지 파괴입니다. 그 다음 그림 살짝 봐주시면은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경작지 만들고 있고요, 목재를 얻고 있고요, 길을 내고 있고요. 이러한 인간 활동들에 의해서 결국에 서식지 파괴, 같이 맥락이 이어지는 부분이네요. 그 다음 세 번째 외래종입니다. 외래종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요, 원래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간 생물을 우리는 외래종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옮기거나 의도적으로 옮길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뉴트리아라는 동물이 있는데요. 뉴트리아는 선생님이 알기로는 설치류의 일종인 것 같아요. 목적은요, 뉴트리아를 통해서 가죽을 얻고 고기를 이용하고자 뉴트리아라는 동물을 수입해 왔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약간 좀 쥐랑 비슷하다 그래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호응이 별로 좋지 않아서 반응이 별로인지라 뉴트리아를 수입해 와서 키우던 농장에서 뭐 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 그냥 방치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는 그 울타리 안에 있었겠죠? 그런데 뉴트리도 살아야 하니 뉴트리아들이 결국에 그 울타리를 벗어나 자연 속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러면서 뉴트리아 종이 막 번식합니다. 이 뉴트리아 종은요, 물풀도 먹고요, 물고기도 먹고요, 심지어 새알까지도 먹고요. 더군다나 천적도 없어요. 결국에 무법자가 됐습니다. 생태계를 파괴하게 됐겠죠.
해서 의도적으로 어떤 의도 가죽이나 고기를 이용하고자 가져왔던 뉴트리아인데요. 결국에 이렇게 번식하다 보니 생태계 무법자가 됐고요. 그다음 우연히 옮겨지기도 하는 이러한 외래종인데요. 이러한 외래종은요, 토종 생물을 위협합니다. 예를 들면 황소개구리라고 혹시 아세요? 황소개구리는요, 우리 토종 개구리보다 훨씬 더 사이즈가 크거든요. 이러한 황소개구리들이 처음에는 뭐 식용으로 갖고 왔겠죠. 그런데 자연 생태계에서 잘 조화롭게 살았으면 되는데 심지어 토종 개구리까지 다 잡아먹어요. 황소개구리는요, 뱀도 먹어요. 토끼도 먹어요. 해서 생태계 얘도 또한 무법자입니다. 해서 황소개구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해부 실험을 하는 도중에 황소개구리를 회부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황소개구리를 해부하다가 배를 메스로 가르고 안을 열었는데 그 안에, 뱃속 안에, 주머니 안에 더 작은 토종개구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대표적인 외래종으로서 토종 생물들을 위협하여 생물 다양성을 감소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외래에서 들어온 외래종으로서 말벌이요. 꿀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는 꿀벌들을 모두 다 감소시키고 있어요. 결국에 이렇게 토종 생물들을 위협하여 생물 다양성을 감소하게 합니다. 해서 생물 다양성을 감소하는 세 번째 원인 외래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선생님이 참고로 얘기하면은요, 붉은 귀 거북이라는 게 있는데요. 1980년대 후반 처음 우리한테 수입된 종입니다. 이 붉은 귀 거북은요, 붕어도 먹고요, 미꾸라지도 먹고요, 피라미도 먹고요, 개구리도 먹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 생태계에 그 먹이 사슬을 다 교란시켰어요. 그리고 얘 또한 뉴트리아처럼 천적이 없어요. 해서 생태계에 교란시키는 주범 중에 하나로 지목이 되어 2001년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로 지정되어서 결국에는 수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붉은 귀 거북. 지금 얘기했던 뉴트리아, 그 다음에 황소개구리, 다음에 외래에서 들어온 말벌, 좀 전에 얘기했던 붉은 귀 거북 모두 다 외래종으로서 토종 생물들을 위협하고 생태계가 많이 교란돼서 많이 파괴시키는 무법자들이에요. 해서 외래종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대표적인 외래종은 베스도 있네요. 베스. 베스도 하천에 있는 우리나라 고유종들을 다 위협하여 결국에 다양성을 감소시키게 합니다. 외래종이에요. 뉴트리아, 그 다음 황소개구리, 말벌, 그 다음에 붉은 귀 거북, 베스 이런 아이들이요. 외국에서 딴 데에서 와서 결국에 우리 토종 생물들을 위협하여 결국에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킵니다. 그 다음 생물 다양성 감소는요, 중요하죠. 우리 인간들의 편리를 위하여 인간 활동과 관계가 매우 깊고요. 인간 활동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환경 오염, 기후 변화 이러한 것들도 생물 다양성의 원인이 됩니다. 해서 인간 활동으로 나타나지는 환경 오염, 그 다음에 기후 변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이에요. 해서 오늘의 학습 내용입니다. 짠!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 남핵 마구마구 잡아드려요. 그 다음에 인간 활동의 편리로 인하여 걔네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가 파괴되고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물들이 더 이상 못 살아요.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고요. 다른 곳에서 살던 생물들이 들어와 토종 생물들을 위협합니다. 생태계를 교란시켜요. 외래종에 의해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네요. 오늘의 학습 내용은 짠!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요, 남핵, 서식지 파괴, 외래종, 환경오염. 스스로 확인하기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스스로 확인하기 두 번째요. 댐을 건설하거나 하천을 정비하는 일이 생물 다양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해보고 그 까닭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댐을 건설하려면요, 물을 어딘가에 가둬야 되겠죠. 높은 곳에 물을 가둘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 높은 곳에 있던 물이 떨어지면서 터빈을 돌림으로 인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데요. 결국에 댐으로 인하여 어떤 지역은 물에 잠겨야 돼요. 그렇죠? 해서 댐을 건설하거나 하천을 정비하는 과정 속에서 생물들이 살아야 할 그네들의 터전, 서식지를 파괴함으로 더 이상 살 곳이 없습니다. 걔네가 못 살아요.
결국에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의 학습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두 번째 중단원 생물 다양성 보존에 있는 두 번째 챕터 소중한 생물 다양성을 공부해 볼게요. 그리고 이어지는 확인 평가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공부하느라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또 봐요.